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요즘 흔히 얘기해서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다 올랐습니다. 월급과 내 체력 빼고는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분야별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CRB 원자재 지수가 있죠. 19개 원자재 상품의 선물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1년 사이에 7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세세하게 들여다봐도 에너지도 올라가고 산업금속, 농업, 가축 관련한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펀드의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열어볼까요? 연간으로 지금까지 연초부터 놓고 봤을 때 원자재 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 5%, 해외 주식형 펀드 8%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도대체 원자재 가격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는 게 되겠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경기 회복 나타나고 있고 인프라 투자가 늘다 보니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원자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태양력 혹은 풍력과 같은 친환경 산업에는 이 구리나 리튬과 같은 원자재 금속들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공급 측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재고는 부족하고 공급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이유라던가 혹은 코로나 때문이라던가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러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세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떤 금속들이 많이 올랐을까요? 다 정리하지도 못했고요. 대표적인 몇 개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구리는 새로운 석유라고 불릴 정도죠. 10년 만에 $10,000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구리가 올라가고 풍력이나 태양력에 쓰이는 구리 사용량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리는 광산 자체가 소수이기도 하고 구리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유라던가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생산이 줄고 수요는 늘다 보니 구리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리뿐만이 아닙니다. 철광석 가격은 만만치 않죠. 세계 빅5 철광석 업체들의 수익이 세계 빅5 정유사들의 수익을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는 느낌인데요. 철광석은 톤당 $200를 돌파하면서 2달 만에 $50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 앞서 구리와 동일하게 흘러가죠. 공급 측에서는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이유 속에 생산량이 줄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자동차, 조선, 건설과 같은 철강 산업의 이 전방 산업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른 금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라듐, 바이든이 파라듐, 나름 이걸 맞춰봤는데 금보다 비싼 팔라듐이라고 하죠. 올해 22%나 상승했습니다. 이 팔라듐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발 세계 친환경 정책, 그로 인한 가격 추가 상승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팔라듐뿐만이 아닙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에서 이제 알루미늄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죠. 블룸버그에서는 2030년 전기차 소비 알루미늄 지금의 14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그 덕에 가격 상승에 함께 동참을 했죠. 37개월 내 최고 톤당 $2,500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전선 등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튬, 니켈, 납, 천연가스, 줄줄이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오늘 가격 상승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에너지 부분의 원유도 만만치 않은 상승 보이고 있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고유가 시나리오를 냈었습니다. 연초에 올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65 고유가 될걸이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65 두바이유 넘어간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지 않고 골드만삭스는 여름 성수기나 그리고 경기 회복되는 걸 봤을 때 유가 더 올라갈 거야. 6개월 내 $80 도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마진, 석유 수요,
정유사들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금속, 에너지에 이어서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자, 곡물도 옥수수부터 콩기름까지 다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타이틀들을 보실까요? 옥수수 8년 만에 최고치, 밀 2013년 이후 최고치, 대두 2월 대비 20% 이상 급등, 콩기름과 돼지, 육류 쪽에서도 60% 가까이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이 곡물가 상승을 올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에선 때늦은 한파가 들어오고 있고요. 남미 가뭄, 유럽은 저온 현상, 중국의 곡물 수입 증가 등등이 곡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식량난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정리해야 되죠. 원자재 관련주들 그래서 뭐가 있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주로 꼽히는 것들만 살짝 취합을 해보면요.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구산업, 대창, 풍산 이야기 많이 나눠봤죠. 일단 구리를 가공해서 황동, 봉을 만드는 대창이라던가 혹은 풍산, 동판을 만드는 업체들 관련주로 많이 꼽히고 있고요. 철광석은 우리 지겹도록 다뤄봤던 철강주, 당연히 수혜주로 꼽히겠죠. 리튬은 포스코 그룹주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A프로 등이 있고요. 알루미늄은 알루코, 사마알미늄, 포스코 엠텍 등등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금속 외의 부분의 원자재 관련주 보시죠. 넘겨보시면 에너지 쪽과 곡물 쪽에서 에너지는 그나마 좀 심플하네요. 정유주 꼽히고요. 곡물 쪽은 CJ 제일제당 그리고 갖은 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나 사료주 한번 추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한 종목들 많이 오르기도 했고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신만의 좀 철칙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철강석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사들의 제품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 여기에서 다른 산업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 투자뉴스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만 철강석 가격 상승은 철강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열형 강판, 강관, 냉형 강판, 후판, 철근 모두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쓰이는 열형 강판, 그리고 후판은 조선업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철근은 건설 쪽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이들 산업의 원재료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조선업계 최근에 살아난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조선 쪽이요. 요즘 수주를 정말 많이 가지고 오는데 수주 실적 반영이 되는 건 이 배를 만드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1년,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즉각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익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만 해도 한 대당 1000kg의 철강제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앞서 열형 강판 80만 원대에서 110만 원대로 석 달 사이에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고립고개로 힘든 이 자동차 업체들에게 이 또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산업들에게 철강 가격의 상승 마냥 웃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다소 주의하면서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라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초점 맞춰봤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